자, 초, 중 등 시기별 수학 학습 로드맵 첫 번째 이제 시리즈로 전반적인 어떤 시기에 맞는 수학 학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 2학년 내용을 살펴보면 1, 2학년 때는 사실 수학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냥 받아올림이 수색이라든가 1부터 뭐 100까지의 수색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2학년 때는 이제 구구단을 외우는 게 좀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구구단의 암기라든가 아니면 계산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유치원 때 5살부터 한 7살까지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1, 2 때는 시간이 좀 남아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 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시간이 좀 남아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활용할 건가? 그냥 저학년이니까 놀아 이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뭔가를 좀 해두는 게 좋은데 이때 무엇을 하느냐? 좀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좋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토론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 7살 정도 되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책을 읽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수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토론과 이제 발표 이런 거, 그다음에 수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구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 연습을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1, 2학년 때 배우는 계산들은 굉장히 간단한 데다가 한 자릿수 받아 올림 아니면 그 받아 올림이 없는 한 자릿수, 받아 올림이 있는 한 자릿수, 받아 올림이 있는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용하는 교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뭐 저기 뭐죠? 그 로보 77이다. 이거 교구를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은 따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루미큐브 해서 순서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할리갈리 종치는 거 있죠. 그래서 5의 보수를 하는데 요거를 과일의 수를 뭐 7의 보수라든가 6의 보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보수를 좀 다르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구 활용법은 제가 따로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요런 이제 그 독서 토론 위주의 이제 학습과 그다음에 수학 교구 위주의 이제 연산 연습을 구몬이나 뭐 눈높이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교구를 활용해서 재밌게 해주는 것이 일단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맨날 이제 교구만 게임만 하고 놀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학습적인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 연습, 그 구구단을 외운다든가 아니면 구몬이나 눈높이나 뭐 이런 저기 계산력 수학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겹지 않게 그다음에 좀 빨리빨리 높은 학년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2학년 되면 영재교육원 준비를 조금씩 시작을 하죠. 아이들이 잘해준다면. 그래서 1, 2학년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산 부분에서 눈높이나 뭐 이런 걸로는 저기 윗학년 한 3학년, 4학년 정도까지의 연산 연습을 미리 해둔다면 나중에 제 강의 속진을 드릴 때 좀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이 들어와요.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 곱하기, 나눗셈 들어오고 분수의 개념이 또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4학년 때는 이제 사각형의 포함관계 하면서 도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학 학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위주의 수학 학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연산 연습은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연산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교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적인 연산을 해주어야 된다. 요 시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좀 잘해준다면 영재교육원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학 선행, 수학 속진을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학년별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지만 한 3학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줘야지 6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목표한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을 어느 정도 하겠다. 우리가 좀 빠르다면 한 2학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애가 조금 뭐 일반적이다. 우리 애는 수학에 아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3학년 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 5, 6, 중1이 사실은 수학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중2가 되면 중2병 들어오잖아요. 사춘기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본격적으로 석진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과학 이제 이과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문과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수학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지 아니면 수학을 좀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선택적으로 속진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속진은 똑같이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심화 있게 속진을 할 건지 아니면 좀 가벼운 개념 위주로 이제 속진을 할 건지 그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4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1차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어떻게 할지 이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런 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이랑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해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데 그냥 막 쪄요. 그럼 태평양이 너무 넓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서 또 방향을 바꿔요. 일로 바꿔요. 막 쪄요. 근데 또 안 나와. 육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아닌가 또 싶어서 또 방향을 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제자리 맴돌기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 방향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극성을 보고 가겠다. 아니면 해 뜨는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놓고 가면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언젠간 나오겠죠. 뭐 쭉 끝까지 가다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 지점을, 그러니까 그 지향점을 하나 찍어 놓는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렇게 쭉 목표 지점을 가다가 여기는 아니야. 다른 걸로 바꿀래라고 하는 거는 유의미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막 공부를 하다가 생물도 하고 해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데로 튼다.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면접 같은 데 가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런 계기가 있어서 나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요걸 하게 됐다라고 만약에 자기소개에 쓴다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인다. 알든 모르든 이게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요 정도 잘하는 것 같고 요런 거 같으니까 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틀어내면 됩니다. 그는 학년별 로드맵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자기 학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죠. 속진을 하면서 자기 학년 뭐 시험 치는 거, 단원평가나 뭐 이런 거 준비해 주셔야 되고 영재교육원 뭐 마음에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되고 영재교육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영재교육원에 가면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영재교육원에 가면 이제 레포트 같은 걸 쓰면서 토론하든가 저 보고서 쓰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재교육원 가는 것 그 자체로 별로 그 뭐 득은 없지만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학교 이제 딱 중등에 딱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지 사실은 이게 1차적인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 2차 진로 결정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과고로 갈지 아니면 자사고로 갈지 아니면 뭐 저기 뭐지 일반 그 뭐지 일반고를 갈지 아니면 외고나 국제고를 갈지 이런 것들을 나름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신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내신에 이제 가중치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고나 영재학교라면 수학과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외고나 국제고라면 영어, 국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자사고라면 학교별로 이제 스펙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다지고 가겠다. 내신을 잘 잡아서 의대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로드맵을 잡을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특목고나 이제 그 뭐지 외고나 국제고 뭐 그 뭐죠 과고 영재학교 뭐 이런 자사고 이런 쪽으로 이제 특목고를 가겠다 한다면 입시 준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그거 로드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요런 게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요맘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초등학교 3학년에 4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과 쪽 속진을 할 건지 아니면 문과 쪽 속진을 할 건지 속진의 속도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죠? 이거 깊이,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하다가 바뀌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어느 정도의 진로 결정을 해서 과고를 준비할지 아니면 외고를 준비할지 일반고에서 내신 전략을 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 진로 결정해야 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뭐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돌아봐 보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서 학습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학년별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